지금 뉴스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안정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정말 믿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말 뒤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마치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 거대한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평범한 경제 지표들 뒤에 가려진 어쩌면 우리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의 실체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고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현명한 통찰력을 얻어 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경제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요즘 신문을 펼치거나 뉴스를 보면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안심해도 좋다는 신호일까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단순히 환율이 오르내리는 일시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에 가깝죠. 마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서히 녹슬어가는 오래된 교량의 철골 구조물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녹슨 부분이 깊어지고 결국 전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의 고환율 장기화는 우리 경제 깊숙한 곳에서 알게 모르게 압력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은 고스란히 우리 생활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 단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경제 지표들 뒤에 숨겨진 우리 경제의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표면적인 안정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경제 주체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고환율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어디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제2금융권입니다. 우리 주변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사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일반 시중 은행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 전체에 숨겨진 내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고환율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앞에서 특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이 많고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특히 제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진행 기간이 길어 은행권에서 모든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죠. 이때 제2금융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 경기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만약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PF 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처럼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이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숨겨진 뇌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환율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뇌관이 과연 안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숨겨진 뇌관, 즉 제2금융권은 지금의 고환율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듯 고환율은 제2금융권의 여러 취약점을 동시에 건드리며 연쇄부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처럼 예금만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기에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환율이 치솟으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나 환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치 비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식당처럼 그만큼 대출 금리를 높여야만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달 비용이 오르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돈을 빌린 사람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죠.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급격히 오르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래대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특히 제2금융권의 주 고객층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높아진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얇은 실로 묶어둔 짐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높아진 금리는 대출자들에게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환율은 해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기고 이는 곧 국내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환율이 불안정하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위협을 느낀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듯 말이죠. 이렇게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시장에 돈이 마르게 되고 자금의 시가 마르면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전체 금융시장에 극심한 유동성 경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곳도 빌릴 곳도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작은 부실이 다른 부실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거대한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섬뜩한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것이죠. 고층 건물을 짓다 멈춘 텅 빈 건설 현장이나 고객 하나 없이 을씨년스러운 모델하우스를 떠올려 보시면 그 암울한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딘가 모르게 소름 돋는 기시감이 느껴지는 건 저뿐일까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예시죠. 당시에도 우리 경제는 고환율과 자금 경색, 그리고 금융권의 부실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의 부실이 도화선이 되어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풍경은 지금과 놀랍도록 닮아있죠.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돈을 빌린 이들이 상환 능력을 잃고 금융기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파산에 이르는 모습이 마치 대자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흑백 사진 속 과거의 불안한 군중과 지금 뉴스 화면에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옷의 재질은 조금 달라졌을지언정 구멍이 나기 쉬운 부분은 그대로인 것과 같다고 할까요? 과거의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지표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인 안정 뒤에 숨겨진 균열을 미리 알아채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속삭임은 정확히 어떤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표면적인 안정이라는 가면 뒤에는 어쩌면 거대한 경제 쓰나미의 전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종종 안정적인 지표를 이야기하며 안심을 주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낡은 건물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도
당장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균열이 건물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그림자 중 하나는 바로 제2금융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행들 외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캐피탈 같은 곳들이 바로 제2금융권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깊숙이 엮여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는 효자였겠지만 지금처럼 고환율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콘크리트 건물이 밤이 되면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한때 화랑이었던 건설 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그 그림자가 제2금융권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이러한 제2금융권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비용이 그만큼 커지게 되죠. 제2금융권은 대형은행보다 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비용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이는 곧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점점 더 강하게 당겨지다 결국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상환 능력을 잃은 대출자들이 늘어나면 제2금융권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는 단순히 몇몇 금융기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연쇄부도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의 제2금융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곳에 돈을 맡겼던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예금을 인출하려 할 겁니다. 이는 곧 다른 제2금융권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결국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금융기관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 것이죠. 과거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를 돌이켜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균열들이 한순간에 거대한 파열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당시의 혼란과 불안이 흑백 사진처럼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옷의 재질은 조금 달라졌을지언정 구멍이 나기 쉬운 부분은 그대로인 것과 같다고 할까요? 과거의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지표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인 안정 뒤에 숨겨진 균열을 미리 알아채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작은 파동이 거대한 해일로 변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닷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잔잔해 보이는 바다 저편에서 제2금융권이라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며 서서히 밀려오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 말이죠. 정부의 발표나 뉴스 기사에서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칫 큰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몰려오는 폭풍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잠든 선원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의 반응과 엇갈리는 정부의 메시지 속에서 결국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지식을 넘어 지금 당신의 지갑과 직결된 현실적인 위협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안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인지,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거죠. 우리는 과연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